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연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임야며 감귤 바치며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 지난해 말까지 운영 중이거나 허가된 태양광 면적은 978헥타르, 마라도 면적의 32배나 됩니다. 발전 용량은 627메가와트, 약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연간 3헥타르를 밑돌던 태양광 허가 면적은 제주도가 태양광 농사를 권장하면서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가동 중인 풍력 발전기는 123기. 지난 1997년 구자읍 행언리에 첫 설치를 시작해 20여 년 만에 100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하지 못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한은 지난해 77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종합경기장 주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 11일 처음으로 가동 중단됐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제주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모두 멈췄습니다.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블랙아웃, 즉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한 건데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해상 풍력 발전 단지와 태양광 시설 규모가 적지 않아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전력 거래 자유화를 위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나다 보면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시죠.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최근에 제주 지역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원인은 뭔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 패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저희 명쾌한 주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네. 처음입니다. 특히 뭐 김 박사님은 예전에 저희 명쾌한 주 전에 하던 그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는 단골 손님이셨는데 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세트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분위기가 더 온화해진 것 같습니다. 온화해졌어요? 토론 분위기는 날선 공방이 있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도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저희 예. 토론 프로그램 종종 나오셨었어요. 예, 저도 토론에서 근데 항상 토론이 끝나고 나면 아쉬운 게 지역 사회에서 반대 주장을 강하게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서는 좀 반대하면 좀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밖에서 보기에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심스러운데 그럼 차라리 서로 이게 자연스러운 토크 방식이 제가 명쾌한 주가 그걸 느끼면서 이런 방식이 제주한테는 더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서는 맞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칭찬까지.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은 할 말은 하시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오늘 처음이신데. 예, 네. 처음입니다. 근데 낯설지가 않네요. 이름 자체가 명쾌한 주라서 그냥 명쾌하게 하고 싶은 말 하는 분위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또 이게 선배시네요. 여기 MBC에 이제 후배가 잘 따라가는 명쾌한 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이제 흔히 지나다 보면 요즘 뭐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보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탄소 없는 섬을 부르짖은 지도 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가 전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나요? 도대체 그 제주에서 쓰이는 전력의 몇 %나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우선은 그 통계적으로 보면 제주도 전체 전력 공급 시설의 3대 중에 1대가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 전기를 받는 해저 송전선로를 제외하면 더 수치가 높아질 정도로 제주도는 지난 1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났습니다. 용량으로 보면 이제 태양광이 420메가와트 정도이고 풍력은 약 300메가와트 정도로 오히려 풍력보다 태양광이 더 많아졌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의 95%가 태양광 발전이었지만 그
2000년대 중반을 들어서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이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났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기에서 생산한 네. 전기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제주 도민이 전체 사용한 전기의 16.2%를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16.2%가 뭐 사실 이제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수치는 사실 그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상당히 앞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도하고 있는 게 맞긴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주 지역의 전기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또 어떤 것들로 지금 생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는 이제 풍력 태양광만으로 16%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은 풍력 태양광 같이 이제 정말 우리가 다루어야 될 또 앞으로 확장해 나갈 주력 재생에너지의 비율로 치면 전국은 3% 우리는 16%니까 우리가 한 6배에 더 많이 달성했고 또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TV나 이렇게 전기를 아껴 쓰자, 뭐 전기를 좀 우리가 설비가 부족하니까 전기 소비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이었는 반면에 이제 풍력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초과 발전인데요. 이제는 전기 수요가 낮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풍력 태양광이 발전하면 초과 발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 시간에 그러니까 최소 전력이 40만이라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재생 발전량이 많아질수록 전력 수요가 낮은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아까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있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해저 연계선을 통해서 육지로부터 그렇죠. 전력 공급받는 게 있고 기존에 이제 그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LNG 발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제주는 전력을 충당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전국 평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사실 그렇게 비약적으로 좀 발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제주에만 특별히 좀 그런 것들을 더 장려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수준에 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풍력 발전 또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1번지는 바로 우리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동한 풍력 발전기가 1975년도에 가시리 제동목장에 설치됐고 그 이후로 약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풍력 발전에 대한 설치 제도의 모든 최초의 수식어는 바로 제주도가 차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를 사주는 이 매입 제도인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도입되기 4년 전에 이미 제주도는 풍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RPS라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제주도를 기반으로 시범 실증 사업을 했고 그게 지금 전국화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아직까지는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부보다는 좀 빨리 우리 3020 같은 그렇죠. 경우는 정부는 2017년도에 이렇게 저탄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20%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 CFI가 좀 거기보다 좀 5년 빠른 2012년에 발표되면서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반에 대한 것들을 좀 인프라를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이제 제주특별법이 그 2007년하고 2011년에 우리 풍력과 관련한 권한이양을 제주도로 받아옴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발빠르게 이렇게 이제 다른 지자체나 정부보다 좀 앞선 부분이 좀 있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도가 바람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에서 2030년까지 20%.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 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그때 갔을 때 이제 풍력 태양광의 점유율가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이 13%입니다. 저희는 이제 16%니까 이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에 제주도는 이미 가에 있는 거고요. 예. 또 정부가 우리 제주도를 많이 따라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풍력단지가 지금 한 20여 개 발전 이제 사업자가 있고 큰 단지가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요. 이 풍력단지를 유치하는데 지구지정 제도를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중심이 돼서 우리 지역에 풍력단지를 지어달라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풍력단지를 짓는데
많은 장애 요소,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거를 도가 마을이 원하는 마을에 이제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되도록 제주도가 성공적인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바꿀 정도로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은 뭐 제주도가 일찌감치 앞서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셧다운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었어요.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뭐 전력 생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격세지감을 느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름철, 겨울철 되면 전력 예비율이 몇 %다. 뭐 좀 되게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들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전력이 남아돈다라고 하는 건데. 셧다운은 왜 발생을 하는 거고 도대체 얼마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냥 쉽게는 수요와 공급량, 저는 이제 그냥 쉽게 우리 두 분은 전문가니까 좀 어렵게 그냥 수요와 공급량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게 맞지 않는 그렇죠. 경우에, 그러니까 수요량이 많아도 정전이 되는 거고 공급량이 많아도 정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그에 대비해서 이제 발전 설비 그 속도는 느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요는 많지만 이제 공급이 딸려서 이제 수요를 낮추라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있었지만 그렇죠. 제주도의 경우에는 급작스레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들이 늘어났고 또 LNG 발전소도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이 늘은 데 비해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또는 한한령 이후에 이제 또 관광객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 거주 인구와 상주 인구가 이제 또 관광객이 줄면서 전력 소비는 발전 설비 증가보다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제주도는 오히려 공급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산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래서 실은 뭐 풍력 발전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소, 그다음 이제 육지에서 오는 송전선로도 다 최소한도로 운전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생산이 많으니까 풍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태양광에 비해서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부터 3건의 출력 제한이 있었고 이제 뭐 올해까지만 하면 거의 200차례 이상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아우성들이 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거든요. 초과나 부족하면 이제 다 전력 설비도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연료를 더 많이 주입하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과속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해서 뭔가 사고 또 부족하면 차가 멈춰버리죠.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6% 신재생을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낮 시간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에 우리가 그때 전력 수요가 최저가 40만인데 공급 설비 풍력과 태양광이 80만 킬로와트가 있어요. 이게 다 발전해 버리면 2배나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바람과 태양이 동시에 최대로 불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의 사례로 보면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80만에 60% 출력이면 우리가 68, 48, 48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신재생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요는 40만이니까 8만 킬로와트가 초과되는 거죠. 또 거의 대부분 봄, 가을철에는 작년 경우에는 한 50% 내지 60%를 신재생이 발전했어요. 낮 시간에. 지금은 요즘 4월, 5월에는 70에서 80%를 우리 도민들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풍력과 태양광이 공급하는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전이 또 우리 전력거래소가 맞춰서 전력 사용량을 정확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발전기를 가지고. 지금은 60, 70%는 조절할 수 없는 발전기가 이미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머지 발전기로 그 조절을 맞출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전기로 다 조절해도 모자라면 이제 풍력을 저희가 조절합니다. 아직까지는 태양광은 조절이 또 일일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정지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태양광은 이제 정지 요청을 안 드렸는데 공공 태양광들은 주말 같은데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는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의원이니까 더 통계를 보고 그렇죠. 뭐 많이 자료를 보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 봄, 여름 빼고 봄, 가을에 출력 제어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60% 이상이 봄, 가을에 예. 이루어져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름에 태양광이 더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봄, 가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일조량이 좀 다른가요? 난 이걸 꼭 오늘 해결해도 가도 될까요? 예,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 일조량이 이제 태양광 자체가 이제 반도체인데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구나. 너무 뜨거우면 이제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5월 태양광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근데 5월은 보이고요. 수요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수요, 예. 전력 수요 자체가 우리가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수요가 봄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 발전이 덜 일어나는 거고요. 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으면서 수요는 낮으니까 수요를 초과한 초과 발전으로 저희가 발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이 점점 주력이 됩니다. 풍력 대비 투자 그 원가가 덜 들고 또 생산 원가도 그만큼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 주력 신재생 전원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이 발전량이 많은 시간, 그러니까 그게 낮이거든요. 낮 시간에 출력 제어, 초과 발전에 의한 출력 제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봄, 가을은 그 일조량이 좋아서 이렇게 그렇죠. 생산이 많이 된다. 많이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이. 근데 또 봄, 가을은 여름에 비해서 수요량이 적다. 그래서 봄, 가을에 출력 제어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정확합니다. 네. 예. 여름과 겨울철이 냉난방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봄, 예. 가을은 이제 생산이 그만큼 되는 데 비해 소비가 덜 나니까 출력 제한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얘기를 듣다가 아니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기 생산량 하나 조절을 잘 못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니 뭐 기존에 이제 아까 이제 제어가 가능한 화력이라든지 그렇죠. 기존의 이제 예. 발전 설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굳이 출력 제한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지? 맞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예.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예, 풍력 발전량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출력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풍력 이제 전통적인 발전기를 조절하고 이제 더 제어해야 된다면 풍력 발전기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화로 요청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모든 발전기를 저희 전력거래소 컴퓨터가 자동으로 제어 신호를 보내서 조절될 수 있습니다. 풍력도 그런 수준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근데 태양광은 대부분 작은 용량입니다. 뭐 100kW, 또 1000kW 미만의 이제 발전소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자동 제어, 원격 제어 설비를 갖추는데 인력의 그런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다 갖춰달라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전기들은 고장 파급의 영향을 받죠. 인접 발전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는 잘 버텨서 전력 공급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보호 장치들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광에까지 너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전통적인 발전기 육지로 보내던 연계선로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너도 고장 나면 안 돼라는 장치를 달려면 다 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까지 태양광이나 풍력의 건설할 때 투자비에 반영이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좀 전통적인 발전기보다 발전 원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태양광 발전 원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전원이 되면 태양광에도 당연하게 그러한 보호 장치들을 네.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속도만큼 나머지 이제 계통들의 이제 구축이나 이런 속도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제 기억에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제주도에서 감귤원 폐원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맞습니다. 하라고 적극 장려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공급 전세나 이런 것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은 둘 다 재생 가능 에너지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한번 이제 하려면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인허가 절차도 있고 또 주민 민원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육상 풍력만 하더라도 뭐 3, 4년이 걸리고 해상 풍력은 인허가 받는 데만 7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허가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허가 받고 바로바로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더딘 사이에 태양광 발전이 더 많이 앞장서서 이제는 이제 풍력 발전 앞질러서 사실상 이제 풍력 발전 설비의 1.7배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들이 풍력 발전에서 사실 영향을 끼치는 게 출력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이다 보니까 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설비를 요구하는 게 사실 경제성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전기라는 게 생산하면 바로 사용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저장 장치라든지 전환 장치를 설비를 했을 경우에 그게 결국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결국 사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성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풍력 발전 출력 제한에 이어서 이제 태양광까지도 물론 공공사업자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민간 사업자까지도 출력 제한이 벌어지게 된다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익성도 과거보다는 떨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이 좀 더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에너지 전환의 보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해결해야지 단순히 이제 출력 제한이 벌어졌다고 신재생은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 4년 전에 이제 감귤 폐연지 태양광을 많이 했지만 그로 인한 용량이 한 40메가와트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것도 이 지금의 풍력 발전 출력 제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풍력 발전 경우에는 육상의 경우 20메가와트 이상을 하기 때문에 40메가와트의 태양광을 했다는 건 육상 풍력 2개소 2개의 지구를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는 좀 약간 이 사업자가 이제 다른 거였고 이제 도민들은 임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제 소득을 늘려준다고 했지만은 그런 형태 말고 본인이 직접 뭐 토지를 매입했든 아니면 자기 땅에 자기가 사업자로서 하는 도민들의 경우에는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앞에서 약간 시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단가 이렇게 낮아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태양광 발전을 권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 돈 많이 벌 수 예.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일명 삼촌들이 이게 맞습니다. 우리 감귤 밭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할 정도로 됐고 어떤 분 심지어는 또 대출까지 받아서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러한 상황이 근 2, 3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행정이 그러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비를 너무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지금 이게 잉여가 되고 단가가 낮아가지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물론 전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특히 우리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든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 왜냐하면 일단 중앙 정부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무엇이냐. 송전계통이 연기하는 것이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전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의 부족이나 변전소의 용량 부족을 이유로 하지 마라 해서 기준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수용 능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변전소 한전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늘려준 거죠. 그리고 감귤 태양광은 수익이 보장되는 태양광 제도로 도정이 이제 잘한 건 분명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토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임대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자 시행사와 간에 이 공급 계약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장기 20년간에 대한 수익이 명시된 거죠. 한전. 원래 모든 태양광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도의 감귤 태양광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예측을 해서 2017년도에 고정가격 계약 제도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20년간 장기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고정 우리 가격. 도의 상황과 전국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제주도는 이제 발전 전력 판매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처음에. 예. 네. 제주도가 LNG 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주 지역의 발전소들이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의 발전소들이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파는 판매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가격은 160원인데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200원이 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가격을 했으면 그 고정 가격은 최소 보장 가격이거든요. 그냥 거래소에 200원에 판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돌려내 주는 것이 아닌데 가격이 높으니까 고정 가격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업자들이.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과거에 옛날에 고정 가격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소규모 태양광들을 보조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외에 예전에 2010년 이전에 고정 가격 제도로 하다가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 네. RPS 제도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FIT 제도에는 태양광이 700원에서 나중에 400원까지 있었고 풍력은 103원 정도였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당시 우리 풍력이나 태양광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데에서 고정 가격으로 보장하다 보니까 이 외국 회사만 좋은 일만 한 거예요. 막 너도 나도 그 고정 가격 믿고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고정 가격에 대한 것이 이제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입찰을 해서 정해지는 고정 가격이 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고정 가격 제도로 많은 신형 사업자들이 가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시장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 행정과 제도의 변화 속도는 느립니다. 느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걱정은 뭐냐면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은 대세이고 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긴 하지만 초기에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면 이분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쨌든 제주도가 2012년부터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인 거고 본인들은 이제 일부분 감수를 해야겠지만 지금에라도 이제 이 사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도민들이 계신다면 도정에서는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그 흐름을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총량제가 있다 그러면 딱 우리 제주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게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일단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총량에 대해서 좀 넘어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총량을 좀 채우자. 도가 그러면 이 총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출력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출력 제어를 하기밖에 안 되는 건 좀 희생을 좀 감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제주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외도 이런 사례가 조금 있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사례 있으니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좀 지원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밑바탕의 그림을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으니 그런데 전라남도 신안군도 벌써 이번 3월에 출력 제어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향후 나중에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좀 앞으로의 발전성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있습니다. 예. 그 출력 제한 아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출력 제한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많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역전송하는 예. 저희가 이제 해저 케이블이 깔려 예. 있잖아요. 육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맞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역전송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뭐 왜 이제야 역송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제 역송을 고려하지 않고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죠. 이제 역송을 하려면 과연 역송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 이게 필요해요. 그냥 역송하다가 이 선로가 끊기면 제주도의 전체 정전이 나면 안 돼요. 역송하다가 끊기면 보낼 전력이 없으면 갑자기 50%의 전력이 초과 공급된단 말이죠. 그럼 너무 많은 전력이 남기 때문에 제주도가 문제군요. 전체 정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른 보호 장치,
그리고 역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과정을 저희가 무려 1년 이상 준비해 와서 이제야 올해 상반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다시 이제 또 제2연계선을 통한 역송을 이제 한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 초과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들을 모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장려를 못했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도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풍력 태양광이 생산한 전기를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다시 우리가 하게 되면 원가가 2배 이상 또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전기요금 범위 내에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또 제주도가 갑작스럽게 태양광이 증가하면서 그 육지 대비 상당히 아까 6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재생의 보급률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그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죠. 풍력은 직접적으로 출력 제어까지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만은 출력 제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력시장 제도 또 현재 이 법이나 규칙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전력시장 제도라든가 네. 또는 제주도는 또 특별히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3월에는 장관까지 네, 내려와서 분산 에너지 네. 특구를 뭐 제주에 하겠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또 완전히 제도 차원에서의 마련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 대책 전에 그 역전속 얘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 아니,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그 역송을 했다고 나중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도 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봄철 낮 시간대는 우리가 쓰는 전기의 60-70%가 태양광 풍력인데 우리가 사실 그 기존의 화력 발전에서 쓰던 전기랑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쓰는데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고 심지어 역전송까지 했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됐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또 주기적으로 할 것인지도 저는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는 또 역전송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를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는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해서 출력 제한과 이제 그에 따라 해결책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민 여러분 지금 전기가 남고 있습니다. 많이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출력 제한은 전화를 해가지고 발전기를 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발전기를 끄라고 하기 전에 도민들한테 지금 뭐 전기차를 충전을 하세요라든지 뭐 빨래를 돌리세요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실시간 정보. 실시간 정보. 그러니까 저는 정보 공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든지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하다못해 정전도 이렇게 해서 정전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미리미리 할 수 김 박사님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재밌네요. 언론에 봤어요. 저기 에너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거래소에서 충분히 할 수, 그렇죠. 실시간 네, 모니터링 네. 가능하다. 제가 왜 그걸 본부장님 보고 바쁘시네요. 본부장님 방에는 아니,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가 볼 수 오늘 있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역전송을 나왔어요. 하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역전송을 하려면 이게 보내놓고도 우리 제주도가 안전하다라는 걸 하려면 실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치도 돼야 네. 되고 근데 예, 그걸 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언론에서 본 거예요. 이야기를 예. 들어보죠. 전기 지금- 쓰세요 이거 가능한가? 그렇죠. 예. 가능해요? 지금 제주도에 너무 재밌어요. 이거. 플러스 DR이라는 제도가 제주도에만 적용이 됩니다. 플러스 왜냐면 DR. 예. DR이 뭐냐면 그 수요 반응입니다. 영어로 디맨드 리스폰스 해서 이제 도민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수요를 반응시키는 제도인데 플러스하면 남은 전기를 사용하자 이거죠. 사용해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사용하면 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 사용토록 해외에서는 이제 전력을 그 발전소가 세울 수 없으면 이제 돈을 내면서 발전을 해요. 돈을 내면 남아도는 전기를 버리면 발전기 세웠다가 다시 기동하거나 이런 조절이 안 되는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큰 대용량 석탄이나 원전 발전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신재생 발전이 남아 돌아서도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 신재생 발전원들이 이제 자기가 벌 수익을 전력 사용자하고 나눠 갖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제주도에 올해 3월부터 플러스 DR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그러면 공기업만 해요. 가정도 아까 가정도 우리 오늘 빨래 돌리는데 그 플러스 DR 신청해서 해도 돼요? 지금은 이제 플러스 DR을 할 수 있는 중개 사업자가 수요 자원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느 시간에 어느 만큼의 전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그 체계를 갖춥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를 증빙할 수 있는 계량기라든가 이제 또 제어할 수 있는 IT 시스템, 그러니까 정보통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니까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갖춰서 이제 하는 제도가 있고, 아까 이제 제주도와 거래소가 이제 생각하는 방안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신재생이 발전하는 양을 시내 전광판이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이 전기를 낮 시간에 태양광 시간에 발전을 해주면 어떤 증서를 드리는 거죠. 당신은 녹색 전기를 소비하였습니다. 좋네. 그런 기업에 대해는 뭐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뭐 소비자에게 이제 발행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아껴주세요, 줄여주세요, 에어컨 온도 적정 온도로 유지해주세요 이러했던 시대가 이제는 풍력 태양광에 맞춰서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홍보와 또는 그거에 맞는 보상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할 들어서 수 있는 체계는 여름철에는 되어 있는지. 그렇죠. 뭐 예, 텔레비 예. 보면 낮에 이제 지금 전기가 하단 모자랍니다. 좀 자막. 봐주세요 하듯이 그러면 홍보. 그래서 전기가 남아돕니다. 뭐 예. 충전을 하세요. 이게 저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주본부 제주에 차원의 이제 권한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력거래소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조절을 합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태양광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시장을 운영하거든요. 그걸 전력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상대하는 이제 전력 회사는 어디입니까? 한전이잖아요. 한전은 전력 소비자하고 요금 가지고 상대를 합니다. 우리가 주택용에는 누진제 요금을 쓰잖아요. 1, 2, 3단계. 그리고 일반 이제 가게 또는 큰 규모의 이제 이런 사업장에는 이제 상업용, 일반용 전력에 대해서는 개시별 요금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요금이 좀 비싸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기에는 이제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이런 개시별 요금제가 이제 모든 요금에 확대되거나 또는 풍력 태양광의 이 발전량에 맞춰서 실시간 요금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요금 제도를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산자부 네. 한전에서 올 7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제에 대해서 개시별 요금제를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시범, 그렇죠. 물론 시범으로. 신청자에서 예.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시범을 하고 분석을 해서 또 제도화를 하겠지만은 그걸 한다고 발표는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도민들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가 시범인 이유는 그 계량기가 예전에는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전자식 계량기가 제주도가 100% 보급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AMI 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실시간으로 이제 도민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가 태양광 전기인지 뭐 LNG인지 육지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보를 받고 도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을 너무 이제 요금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좀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근데 왜 제주도에서부터 계속 우린 시범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좀 근데 뭐 그런 것도 고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은 될 수는 있겠네요. 예,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우리가 왜 신재생으로 가냐면 기후 환경이 이제 개선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틀림없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주요 선진국들이 숨은 뜻은 자기들의 선진 기술을 후발자들에게 팔아먹기 위한 그런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 풍력 태양광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탄소 중립 2050, 그러니까 2050년까지 CO2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기술에 자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제주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계선을 통해서 역송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탄소 중립,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육지로 보내지 않고 제주도 내에서 완전하게 자립하는 문제를 네. 해결하는 방안인 거죠. 에너지 네. 자립을. 실제로 진짜 그 역할에 참여할 핵심이 누구냐면 도민이세요.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 소비자.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한전이 알아서 하던 시대가 지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중앙에서 정부가 알아서 전기를 조절해서 알아서 공급해 주던 시대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선택하고 소비자가 결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중앙 공급형에서 분산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스텝으로 좀 가보죠.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주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어떤 공급 과잉의 문제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고민하고 대책을 함께 이제 이게 내놓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이제 분산 에너지 이야기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논의들이 시작이 됐어요. 예, 어떤 것들이 좀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대책들의 뭐 한계라든지 뭐 보완점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이건 제가 참고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장관님 오셨을 때 또 거기 그 분산 과장님도 같이 동행 오셨는데 분산 에너지 특구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에 대한 특례 또 우리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력 시장에 대한 특례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제주도에서 또 제주 지역에 있는 맞도록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원도정에서도 이제 전력거래 자유화라는 것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제가 한 2달여간 고민을 매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이 신재생 초과 발전, 신재생 확산에 맞는 시장이나 요금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왔습니다. 두 분의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의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예, 뭐 정부에서도 사실 제주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 이제 작년에도 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출력 제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 출력 제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신재생을 많이 하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또 하느냐라는 것도 있고 또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초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된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정부에서는 분산 에너지 특구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주도를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너무 기술적인 문제만 많다 보면 결국 이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의 참여가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한되는 게 아니고 그 너무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발표한 지 이제 근 10년이 되었고 그간의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도민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분석을 하고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드린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함께 이끌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전국적인 전환이 방향인 거고 전 세계적인 전환이 방향이고 제주도에서 먼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과 자원이 필요한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바람과 햇빛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도민의 이제 열정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부족한 것들 모자란 걸 채울 수 있게 보다 이제 정부와 도정이 협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정권 말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정권 초반보다 사실상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국을 어떻게 도민들이 헤쳐나갈지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분산 에너지 특구가 이렇게 제주도 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제주 지역 주민의 주도로 개인적으로 제주도민의 주도로 에너지 자립도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우리 동네에 우리가 풍력을 돌리고 그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가구는 우리 동네의 풍력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급자족을 한다. 예, 이게 뭐 그냥 프로슈머 생산자이면서 곧 소비자가 저는 분산 뭐 무슨 뭐 전력 거래 자유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저는 가장 이것을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원래 에너지 자립도였거든요. 그거랑 분산 에너지 특구랑 좀 상충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꿈을 꿔봅니다. 우리 동네 풍력 하나 생기고 우리 동네는 그렇죠. 우리 그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러면 아까 전기요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저도 그 방안이 적극 동의하고요.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또는 비용이 조금만 지금은 많이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가지는 않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지만 이런 조합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이제 우리 제주도입니다. 지금 그 정부나 또 제주도도 그렇고요. 이런 그 한전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석유 발전기에 의존했던 제주로서는 전력 생산 원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LNG 발전소 들어오면서 전체 비용도 많이 줄었고요. 특히 이제 아까 태양광이 경제성이 이제 확보되면서 앞으로도 점차도 늘어날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누가 필요하냐? 거래소는 이제 전력시장 제도를 바꿔 나갈 겁니다. 지금은 하루 전에 이미 발전시장 가격이 다 정해집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풍력에 따라서 수요 반응이 일어나도록 실시간 시장이 만들어지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했던 올해 그 개시별 요금제 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전 측의 그 전기 요금 제도에도 조만간 빠르면 내년에 적용된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시간 요금제가 빠르게 주택에도 적용이 되고요. 개시별 요금제도 이제 모두 전 일반 가게, 전 산업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요. 결국은 도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풍력 태양광의 이 활용을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 소비자인 참이 과거처럼 야 전기 요금 뭐 얼마나 돼? 뭐 무관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이제 에너지의 그 재생 에너지를 수용해야 우리 제주도 환경, 지구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참여 유도를 정부나 우리 도정이나 또 거래소나 한전이나 또 일반 우리 방송 언론도 네. 마찬가지로 이런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명쾌한 주에 고정 코너가 있어요. 이제 마무리 발언 겸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분한테 깨톡을 날리면서 마무리하는 건데 준비들 하셨나요? 뭐 선배님들이 먼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였는데, 네네. 김 박사님부터 마지막으로 좀 깨톡 날리실 분 지명하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좀 전달하셨으면 뭐 도민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3번 카메라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네. 네, 도지사님, 그 제주도가 에너지 전환의 1번지입니다. 근데 현재 출력 제한 등 상당히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큰 꿈을 꾸기 전에 지역의 일부터 먼저 마무리하시고 해야 큰 꿈이 실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네,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도지사님께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그 같은 여성 권익 활동을 많이 하셨던 우리 전기자동차 협동조합의 허경자 이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의 신재생 에너지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요. 함께 공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선도적으로 많이 나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부장님 3번 카메라 보고. 네. 예, 저는 이제 우리 초가 발전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풍력 발전 사업자분들하고 또 이제 출력 제약을 걱정하시는 태양광 사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초가 발전량이 앞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또 태양광 사업자분들께서는 사업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고정가격 계약 빨리 맺으시기를 독려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전력거래소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 문의하실 분들 예, 문의하십시오. 네. 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